07 공간도형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지금 더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앞에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특히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중요하다라는 거 배웠죠? 자, 지금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기초 설명하고 진행할게요. 자, 여기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각은요, 도형이에요. 그러면 어떤 도형이냐? 각의 정의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각은 어떻게 만들어져? 한 점에서 이렇게 선 그어서 얘가 각이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얘를 무슨 점에서 한 점에서 시작된, 우리는 이런 도형을 뭐라고 부르니? 이런 도형을 이렇게 가면 직선,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 반직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각이라는 것은요, 한 점에서 시작된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 면에는요, 이명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명각. 얘는 각인데 얘는 뭐야?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 이명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명각이에요. 두 개의 면이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점 대신 뭐가 보여요? 면과 면이 이루는 요 한 직선이 보일 거야. 맞지? 그래서 한 직선으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가 한쪽으로 쭉 무한히 뻗쳐져 가고 있고 얘도 한쪽으로 쭉 무한히 뻗쳐져 가고 있죠. 자, 우리는 아주 쫙 무한히 뻗쳐진 걸 평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선 하나를 두고선 이쪽 방향으로만 면이 이렇게 무한히 쫙 펼쳐져 나가는 건 반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볼까요? 밑에 반평면. 평면 위에 한 직선은 그 평면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렇죠? 평면에 있을 때 선 그면 이쪽 나뉘죠. 우리는 그 각각의 부분을 이쪽도 반평면, 이쪽도 평면의 반이다라고 해서 반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명각의 구조를 봤더니 한 직선에서 시작된 각하고 비슷해요. 한 직선에서 시작된 뭐로 이루어졌다? 두 반평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두 반평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이명각이라고 한다. 유사점이 있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명각은요, 한 직선을 공유하는 두 평면 알파, 베타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한 직선을 공유하는 두 평면 알파, 베타로 이루어지는 도형을 이명각이라고 한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려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즉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뭐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냐? 이명각의 크기를 구한다. 이런 도형의 크기를 구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 개의 각을 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아래로 이렇게 좀 올려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명각의 변 L 위에, 자, 이명각에요, 변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있죠? 이거 L입니다. L이에요. 자, L 위에 한 점 O를 지난대. 그래서 O는요, 어딜 지나든 상관없어. O가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고 그냥 아무 한 점 지나면 되니까 O가 여기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직선 L의 수직인 두 반직선 OA, OB를 두 반평면 알파, 베타 위에 각각 긋는답니다. 그렇구나. 반평면 알파에 L의 수직인 두 반직선 OA를 그을 거예요. 그러면 요 L이라는 선에 수직 90도가 되게끔 이렇게 알파 위에 선을 긋는 거지. 이랬더니 이게 선생님 왜 90이에요? 90은 이거지. 이러면 되게 슬퍼져. 입체라서 그렇습니다. 왜곡돼서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90도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베타 위에도, 요 베타라는 평면 위에도 요 직선에 수직이 되게끔 선생님이 선을 요렇게 하나 그었어요. 수직이 되게끔 요렇게 하나 그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즉 교선 L의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이때 요 위에 한 점을 A라고 놓을 거예요.
요 위에 한 점을 A라고 놓고 요 위에 한 점을 B라고 놓았을 때 바로 각 A, O, B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바로 저 세타 자리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 그을 때 각 A, O, B의 크기는 점 O의 위치에 관계없이 점 O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어떠하다? 일정하다 예요. 자, 보도록 할까? O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O를 요 앞쪽에 내려서도 그어볼 거야. 요 교선에 평행인선 그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교선의 평행인선을 이 위쪽에 덧면 쪽에도 이렇게 그려.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세타는 O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어떠하다? 같을 거다예요. 결론 내드릴까요? 바로 요거 있죠? 여기가 지금 상태는 얘가 90, 90이라면 90, 90 이게 중요해. 요 각이 바로 세타가 되는 거다. 우리는 바로 어디에 위치하건 상관없이 일정한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나면 4개의 이면각이 생기는데, 자, 두 평면 만나면 이거 평면으로 그림이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단면화 시키랬지. 한쪽 옆에서 봤더니 이런 평면 이렇게 단면화가 됐어요. 이러면 4개의 이면각이 존재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중에서 이면각의 크기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며 보통 둘 중에 선생님 이렇게 그림 안 되는데 이렇게 좀 각의 크기가 작은 요 각을 우리는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넘겨서 킴쌤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개념은 요래요. 그러면 실제 문제풀이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활용이 되는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면각의 크기란 한마디로 말해서 각 평면에서 교선에 교선 만나는 한 직선이죠. 자, 교선에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말한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을 봤어요.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저 교선이 어디에 있겠구나 이것부터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찾아야지 거기에 수직인 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교선을 찾아서 선생님이 딱 표시하면 지금부터는 묘를 찾는다.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는 것이에요. 교선의 그 후에는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까놓고 말할까? 우리가 지금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런 거 배우는데요. 이 모든 개념은 결국 뭐로 기결된다?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선과 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두 직선까지 가는 게 우리의 핵심 목표야. 교선을 먼저 찾아야 돼. 어머, 얘 수직이네, 얘 수직이네. 아싸! 얘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평면이 교선을 가지면 그대로 그걸 보고 각을 구하면 되지만 두 평면이 교선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입체 도형 내에서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한다? 평행이동 해가지고 만나게 해서 한 평면이 결정돼야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 생기지. 그리고 연장하거나 혹은 가끔은 어떻게 평행이동하기 위해서 앞뒤 위아래에 똑같은 도형을 붙이거나 이런 작업을 해서 교선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실제 문제 하나 가볍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직육면체네요. 2, 1, 2. 가로 세로는 1, 높이는 2인 이와 같은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평면 AFGD와 AFGD를 봤더니 AFGD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공간을 딱 단면으로 잘라내는 이런 직사각형이 나오네요.
그리고 평면 EFGH가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EFGH를 표현했더니 이런 평면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평면을 봤을 때 아싸 찾았다. 뭘 제일 반겨야 돼? 와, 선생님 저 드디어 교선을 찾았어요. 요걸 보셔야 돼요. 얘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교선부터. 자, 교선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된다? 이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봤더니 얘하고 얘는요, 밑면에선 이렇게 보이는 애야. 얘가 교선이고 얘가 EF인 거지. 90도 맞네. 90도 라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또 요 녀석의 수직인 직선을 하나를 더 찾아야 돼. 그런데 요 직선에 접하는 녀석 보면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 되게 다양한 애가 있지.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얘를 봤기 때문에 얘하고 한 점에서 만나야지 평면이 결정될지 요 녀석을 보셔야 돼요. 자, 요 녀석은 과연 요 직선의 직각일까라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어디에 있냐면 A, E, F, B에 있어요. 자, 우리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보도록 하자. 직육면체가 있을 때요. A, F, B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있어. 자, 요 평면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서로 수직인 거예요. 이런 거지. 평면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얘를 90도로 뚫고 들어가는 게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이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들, 어떤 직선이건 이 직선들은 뒤에 가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 직선의 수직이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면하고 얘가 수직인데 이 평면 위에 얘가 있으니까 얘도 90도 수직이에요. 와, 교선 찾고 저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항상 제일 먼저 교선, 직선, FG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교선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 누구하고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다? 직선 EF와 직선 누구? AF죠. AF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요걸 다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가볍게 구할 수 있다. 교선 찾고 수직인 두 직선 찾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교선을 찾았고요.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았으면 바로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존재하는 요 각이 세타임을 알았어요. 직각삼각형이네요. 그러므로 1대, 2대, 여기 몇 되겠습니까? 루트 5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루트 5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얘는 루트 5분의 1이야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느낌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땐 교선 찾고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 찾고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 놓으세요. 도형 문제에서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보이면 이면각을 떠올려라. 자,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보이면 이면각을 떠올려라. 예요.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보이면 이면각을 떠올려라.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요. 삼수선의 정리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삼수선의 정리에서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미지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 이미지는 뭐냐면 우선 이면각이 있는 거예요. 이면각이 이런 식으로 이면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면각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 수직 이런 거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이 이면각과 이면각 사이에는요. 이렇게 직각 삼각자 같은 게 90도로 중간에 낑겨 있는 거지.
직각삼각자가 있고 이 위아래 이제 면이 이렇게 있는 요런 그림. 오! 면과 면 사이에 끼어있는 이 직각삼각자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와 수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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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3개네 수직이 3개다 함수선이라고 이제 뭐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개념도 이면각에서 계속 흘러간 얘기고 이면각에선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항상 한 직선에 수직이네? 수직이네? 이런 거 보면 이면각, 삼수선 이런 거 떠올려 주셔야 돼요. 우선은 삼수선의 정리 안 배웠으니까 이면각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볼까요? 세 직선 ln m이 있어요. 어우 되게 많구나. m과 n을 포함하는 평면이 알파, l과 m을 포함하는 평면이 베타, l과 n을 포함하는 평면이 감마 막 나오는데 짜자잔! 여기에 이런 표현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직선이 두 개의 직선의 수직이죠. 맞습니까? 이처럼 와! 한 직선 L이요. 두 개의 직선 m과 n의 수직이야. 이런 거 보이면 우리는 항상 어떤 그림? 이면각, 직각, 삼각자, 낑겨있는 직각, 삼각자 이런 걸 떠올려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고 이면각을 떠올려서 L 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지나가는 요 녀석이 바로 L이 되겠지. 그리고 또 M도 90도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M을요 여기에 이렇게 평행하게 그렸지. 이렇게 M을 그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90도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요 바닥에 N도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90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거예요. 그런데 뭐래? M과 N을 포함하는 평면이 알파고 L과 M, 요 L하고 M을 포함해서 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덧면이 생기네? 요 덧면을 우리는 베타라고 부를 거래요. 그리고 직선 L과 N, 자,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하나의 평면 밑면이 생기죠? 우리는 요 녀석을 감마라고 할 거랍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 사이에 낑겨 있어서 M과 N도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낑겨 있는 직각 삼각자를 포함하는 면을 만들어내게 될 거야.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요런 면이라고 쓸게. 요 면을 우리는 알파라고 이렇게 부를 거랍니다. 자 이때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요. 요 L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 L이 이 직각삼각형 끼어있는 거를 관통하고 있지. 직각삼각자 서 있는데 L이 쭉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L과 알파라는 직각삼각자는 수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알파와 베타라는 평면의 관계. 자, 요 알파를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눕혀놓을 생각이야. 이 칠판 자체가 이제 알파가 된 거야. 평면이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요 알파하고 요 감마하고 베타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 평면이 있거든. 평면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어머, 내가 알파야, 베타야. 이런 식으로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야. 즉 이 평면에 대해서 이 평면이 이렇게 90도로 해서 돌고 있는 상태. 요 꺾여 있는 삼각자를 평면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회전날개처럼 빙빙빙 돌고 있다가 감마와 베타 자리에 멈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평면에 대해서 책이 이렇게 90도로 돌고 있는 건 이 평면과 이 평면은 90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도 90도, 알파, 감마도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타와 감마의 이면각의 크기를 우리는 베타와 감마의 이면각의 크기를 보통 세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pH가 n이면이라고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여기 요 점을 P라고 쓸게. 그리고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녀석을 H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pH하고 n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pH와 n이 서로 90도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바로 이 pH와 이 밑면에 깔려있는 감마 역시 수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적어두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삼수선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가자.